이렇게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면서 하는 것들이 유지가 될까? 라는 생각을 막 계속 하는 거지 요즘에. 그러니까 거세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음.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형택이랑 저랑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8년 정도 이렇게 뭐 연이 닿아서 이어져 오게 됐는데, 일단 뭐 지금 머리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 군인이잖아요. 네. 전역은 언제? 저는 6월 17일 날 전역합니다. 2월 17일. 그래서 지금 병장인가? 병장이지. 이제 말출 나가고 있는 거고. 근데 말출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게, 말출이라 하면은 보통 마지막에 원기옥 해가지고 그치. 길게 나간다는 걸 말출이라 하잖아. 근데 나는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들어갔다가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들어갔다가 그거를 지금 4개월 동안 하려고 이제 시작한 거야. 왜 몰아서 안 쓰고? 그러니까 빨리 놀고 싶은 거죠, 친구들이랑. 네. 빨리 놀고 어쨌든 계속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깥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 빨리 이제 새로 다시 연을 만들고 싶고, 원래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랑 다시 막 어울리고 싶고 그런. 그러면은 그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재수를 했잖아. 왜 굳이 그럼 재수까지 해가면서 연세대학교 의료환경 거기에 간 거야? 가장 큰 건 그거였어. 그러니까 호균이한테는 늘 이제 고등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난 옷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마케팅이나 뭐 경영을 배우고 의류에 관련된 지식을 나중에 습득을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당장 나는 대학 때 의류를 완전 몰입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그 관련 학과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떨어져가지고. 잠깐, 처음에 뭐 어디를 썼던 거야? 처음에 현역 때? 현역 때. 현역 때는 제가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되게 그래도 괜찮은 곳이었어. 그치. 기숙학원 다니지 않았어? 그리고? 그치. 그거 보면서 얘가 지금 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걸 좀 봤는데, 그 재수 기간 동안 그렇게 기숙학원을 다니면서 당연히 힘들겠지만 본인에게 그 경험이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말해줄 수가 있나? 일단 지금 그때처럼 살라고 하면은 다시는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살았지 그때? 그냥 지독하게 살았어. 지독하게. 왜냐면 지독해야 좋은 대학을 가니까. 그치.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수능에서. 신체적으로도 너가 말했듯이 엄청 불었고, 그치. 여드름도 엄청 많이 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했지.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재수할 때 그 친구들 볼 때는 좀 마음이 좀 불편했고. 그치. 그 어떤 계속 열등감 속에 사는 게 좋지 않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느꼈고. 그러면 아예 그냥 정하고 있었던 거네? 그 의류학과 그쪽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거를? 뭐 성대던 뭐 경희대던 한양대던 뭐 지금 우리 학교던 그냥 의류 관련해서 배우는 학교면 그냥 다 가고 싶었어. 자, 그러면은 의류라는 그걸로 다시 좀 돌아와서 자, 사실 의류라는 게 뭐 다른 일반적인 학문, 경제, 경영 이런 것처럼 모든 애들이 약간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잖아. 자, 그 첫 번째 발원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언제 탁 그 관심사가 튀었어? 의류, 옷, 패션 뭐 이런 거에 대해? 처음 그 선호가 생겼던 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 무리가 있었어. 7명 같이 놀았는데, 거기에서 유독 되게 잘생기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고 중학생 때? 그냥 멋진 친구가 있었어. 멋진. 그래서 롤모델로 삼고 있던 같은 무리 안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닮고 싶어 했어. 내가 말투도 막 따라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나는 이제 동탄국제고였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지역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중퇴를 갑자기 한 거야.
음악 하겠다고. 어. 근데 그거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중퇴를 한다는 거는 그 당시 우리한테는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흔한 일은 흔한 아니지. 일 아니잖아.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건. 그러니까 나 몰라 막 살 거야 하고 중퇴한 게 아니라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 해서 중퇴를 한 거니까 그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오고 그것도 멋있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사실 고등학교 중퇴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도 열심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왔고. 그래서 음악을 하자니 음악에는 그 당시엔 조예가 없었고 관심도 그렇게 없었고 걔처럼 잘생겨지자니 그건 선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유일하게 걔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옷 잘 입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제 모든 부분에서 쟤를 넘지 못할 거라면 옷이라도 쟤보다 잘 입자 해서 그때 처음 뭐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막 패션 관련 계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막 팔로우하면서 디깅을 시작했어요. 약간 열등감에서 좀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 제 인생은요 열등감 빼면은 성장했던 게 없어요. 그래? 열등감이 없으면 난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인생의 모든 포인트에서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존재가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특정 인물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뭐 별 그런 건 없지. 사실 뭐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는 걔가 잘났으니까. 그치. 그런 거 사실 나도 뭐 열등감을 느껴본 적은 여기서 그냥 진짜 솔직하게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그럼 중학교 때 그렇게 한번 그때 한번 그러면 옷을 한번 잘 입어봐야겠다라는 열등감을 느꼈던 거고 그 이후에도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2명이 있었어. 일단 동탄국제고 저희가 나온 동탄국제고등학교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는 중학교까지는 내가 전국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 생각했어. 그리고 동탄국제고 진학할 때도 뭐 나는 꿀리지 않는다. 안 꿀릴 것이다 하고 딱 가는데 우진이가 있었어. 우진이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걔보다 내가 영어를 한참 왜냐면 걔는 살다 왔잖아. 너무 유연하게 잘하는 거야. 거기서 한번 꺾여서 쟤보다 내가 축구는 잘하겠지. 왜냐면 제가 또 중학교 축구부였어가지고. 그치. 축구는 내가 동탄국제고에서 제일 잘할 것이다 했는데 우진이가 축구를 너무 잘하잖아. 맞아. 스포츠 다 잘했어. 스포츠 다 잘했지. 그래서 거기서 2번 풀이 꺾였어요. 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생 입장에서 축구랑 스포츠는 그거는 자존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사실 전부거든. 그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그런 열등감을 한번 어쨌든 느꼈던 거고 고등학교 때도 뭐 스포츠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스포츠랑 뭐 2개 다네? 스포츠랑 공부 그냥 나는 우진이의 난 베프였지만 사실 우진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던 적이 없어. 장난입니다.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옷을 그러니까 뭐 영어며 스포츠며 이런 걸 좀 다 내려놓고 우진이 덕분에 그리고 옷이라는 것에만 천착을 할 수 있었어. 물론 되게 좁은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스트릿 패션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치. 거기에서만 되게 얕게 좀 내 나름대로 좀 팠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의류환경학과 딱 들어갈 때 나 그래도 옷 좀 잘 아는 것 같다. 그래도 패션에 좀 식견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명을 만납니다. 내 동기가 정말 옷에 미친 사람이었어. 뭐 어느 정도로? 최근에 이제 비슬라 매거진 붙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인가 남들 다 뭐 포스트 말론 이런 거 들을 때 이제 홀로 막 비주류 아티스트 막 찾아서 듣고 되게 계속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이 늘 남달랐던 친구야. 옷에 있어서도 그렇고 학교 딱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만나서 너 이거 알아? 했는데
나 이거 알아.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쫙 말하는데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내가 말한 분야를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관심 나름 있다고 생각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깊이까지 자기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내가 좀 식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식견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구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열등감을 느끼고 뭐 그러면 내가 이 분야를 더 파야겠다 아니면 내가 뭐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동등해지고 싶었지 그 친구랑. 그 사람들과. 아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내가 열등감을 느꼈던 뭐 영어나 축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쪽으로 업을 삼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졌네. 나 얘보다 못하네 하고 말지만 이 친구 대학교 와서 만난 이 친구는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친구인데 나보다 뛰어난 거잖아. 그치. 그럼 나도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얘만큼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내가 견인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걔가 찾아보는 뭐 매거진이나 뭐 웹진 이런 것들 나도 다 같이 따라서 팔로우 해가지고 찾아보고 처음에 되게 그렇게 많이 걔를 따라갔었어. 어쨌든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다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보면은 뭐 동등해졌다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은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들어? 그 친구를 보면 여전히 그 친구는 엄청 뛰어나고요. 동등해졌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 왜냐면 걔의 디깅량, 그러니까 디깅이라고 하면은 그 탐구하는 양 정말 방대하거든. 그래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 근데 그런 건 확실해. 가고자 하는 길이 살짝 달라진 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 대학교에 딱 나란히 들어왔을 때는 패션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치. 어떤 패션을 할지, 뭐 남성복을 할지, 여성복을 할지, 뭐 남성복을 한다면 뭐 미래주의적인 것을 할지, 과거의 것을 복각하는 것을 할지 다양하게 나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패션을 해야겠다. 세부적인 루트는 나중에 정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몰랐는데 어떤 자신의 테이스트를 찾는 과정에서 그 친구는 이러한 길로 나아가고 싶어졌고 나는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어졌고 분야가 살짝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탐구하게 되는 어떤 분야도 좀 달라지고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처음 느꼈던 열등감에서는 벗어났지만 근데 그 친구의 배움에 있어서에 대한 애티튜드는 존경할 만하지 늘. 뭐 분야가 달라졌다고는 했는데 정확히 그러면 너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뭐 미래에 그려놓는 청사진 뭐 이런 게 있어?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하는 사람, 수작업으로 모자를 만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그런 다양한 필드에서 뛰노는 사람들이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그런 것을 뽐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내 최종 목표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럼 나만의 무기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무기로 삼을 만한 게 이제 옷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8세기, 19세기 옛날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 중 서민들이 입었던 옷에 영감을 받아서 때 묻은 서민적인 기름 때문에 그런 옷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 왜?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에 왜 그런 옷을 만들고 싶냐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나는 그걸 못 따라가겠는 거야. 인간적인 게 사라진다는 어떤 원인 모를 어떤 불안함이 계속 있어. 그러다 보니까 먼 과거에 가장 인간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그런 옷들에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때 묻은 옷들, 막 산업혁명이 막 일어난 막 그런 뭐 옷들? 그렇기도 하고 가먼트라는 게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던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 옷에 약간 정이 이제 담겨 있으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뭔가 그런 게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걸 직접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적이지 못한 소리긴 한 게 요즘 세상에 그런 옷들을 잘 안 사지. 수요가 적은 분야이긴 한데 그냥 만들고 싶다 이거야. 이걸 어떻게 좀 비즈니스적인 방향으로 풀어낼지는 이제 내가 차차 생각할 일이고. 그러면 아까 되게 좀 추상적으로 어떤 그룹을 만들고 싶다. 각자의 무게가 가지고 있고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커뮤니티가 뭐 바라는 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얼핏 듣기로는 뭐 미스치프 같은 단체를 만들고 싶은 건가?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 뭐 창작을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뭐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그런 방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런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했어 를 기록해서 후대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가장 커. 그러니까 굳이 뭐 요리를 하는 누군가와 옷을 만드는 내가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공동의 결과물을 막 만들어내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어울려 지내는 거지. 아니 뭐 너는 계속 사람을 어쨌든 좋아했으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같이 있는 거를 좋아했고 뭐 어려서부터든 지금까지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중학교 거의 졸업하는 그 시즌부터 한 2015년 6년 막 이때부터 지금 2025년까지 사실 거의 10년이잖아. 10년이란 동안 옷이라는 그 한 분야에 계속 있는 건데 뭔가 하나에 되게 그 분야에 몰입하거나 그러면은 난 한 2, 3년 뒤면은 그 분야가 좀 재미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다른 분야로 막 찾고 떠나고 막 그런 과정이 나한테는 계속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이 왔잖아. 지금 25살 학과 나이 여기서 뭔가 드는 회의감이나 아니면은 이 분야에 대한 애호가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 한결같이 옷이 좋냐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좀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도 있고 최근까지도 그런 어떤 슬럼프라 할 만한 순간들이 있었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뜬구름 잡는 것 같아도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직은 굳건해서 그 길로 나아가려면 난 역시 옷을 해야겠지 하다 보니 그냥 뭐 흥이 떨어졌다가도 마음을 다잡게 되고 다시 보면 또 예뻐 보이고 아 역시 내가 이래서 좋아했지 하고 그랬던 것 같아.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지? 를 고민을 안 하는 게 내 걱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든 그게 수익적인 모델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막 몇십만 원씩 주고 그 18세기의 그 옷들을 막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으니까. 많진 않지. 진짜 많이 없고 물론 지금 자리를 잡은 그런 몇몇 브랜드들은 어떤 고정 수요층이 있어. 잘 나가고 하는데 몇 개 없어. 그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힘들다. 나는 그래서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 이게 뭐 내가 가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어느 나이가 됐던 간에 20대건 30대건 40대건 80대건 어느 나이 때던 간에 목표가 있어야 좀 그 사람이 내가 느끼는 되게 살아있다라고 좀 느끼거든. 그치. 그러니까 생의 의미가 있고 없고는 뭐 활력이랑 바로 직결되니까. 그치. 뭐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그냥 떠도는 사람은 누가 봐도 좀 다운돼 있고 그게 중요하지. 좀 질문 하나만 좀 해보면은 최근에 막 그렇게 드는 욕심이나 뭐 그런 게 있어? 욕심? 빨리 디자인하는 거. 디자인 공부하는 거.
군대에 있으면 계속 못하니까. 어쨌든 그게 뭐 욕심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뭐 성장 동력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군대에서는 아예 뭐 디자인을 못하는 상황인가? 뭐 재봉틀이나 그런 게 재봉틀이 있어. 부대에도. 왜냐면은 계급장을 바꿀 때 이제 재봉틀로 예를 들어서 일병이 상병이 됐어. 그러면은 일병 계급장은 짝대기 2개인데 상병은 3개니까 이제 그걸 내가 바꿔줘야 돼. 그럼 뭐 그거를 이제 재봉틀실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병사들 거, 간부들 거 이제 내가 받아다가 맨날 했었어. 근데 그게 사실 디자인을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재봉틀 싸게지. 그치. 그걸로라도 뭐 연명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좀 결핍이 컸겠습니까? 아니 내가 기억나는 너 군대 가기 전에도 작업실 하나 구해서 뭐 옷을 만들기는 했었잖아.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물은 결론적으로 없었고 계속 시도하다가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끝났어. 그게 이제 참 입대 전에 좀 후회가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입대하기 전에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 보고 하나의 어떤 셋업을 만들어 보고 입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잡고 작업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기간 안에 내가 열심히 100% 안 하기도 했고 시간이 빠듯하기도 했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또 놀러 다녀야 되잖아 애들이랑. 어떻게 놀 거 다 놀면서 하는데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다고 봐야지. 그때 작업실의 기억이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아직도 남아서 전역하고 다시 뭐 재봉틀 켜고 뭐 재단을 하게 되면은 좀 어떤 폭발적으로 가속을 하게 되는 어떤 동력원이 되지 않을까.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내가 그 작업실 찾아갔던 적이 있었잖아. 그 막 근데 내 기억으로는 내가 그때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었어. 내가 그때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사실 아까 열등감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때 약간 너한테 솔직히 말해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내 인생에서 다 그냥 주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 그냥 쭉 왔었지. 너처럼 뭐 작업실을 뭐 구해서 뭐 그렇게 한다거나 뭐 옷을 막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딱 그거 너가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나는 너의 어린 모습들도 봐왔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나도 다른 방식으로 켜봐야겠다. 너가 그게 옷이었다면은 나는 그게 약간 좀 다른 쪽 뭐 음악이든 영상이든 그쪽으로 난 했던 것 같아. 그게 보였어 어느 정도. 아. 그러니까 너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꿈틀꿈틀 되는 걸 뭔가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막 디제잉 동아리도 들어갔었고, 그치.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종종 나누고 하면서 나도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 그게 열등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자연스러운 단계 같아. 나도 전역하면은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치. 아니 나도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동등해지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나는 그냥 일반 대학생 그런 느낌이었고 너가 했었던 그 너드라는 그 동아리 사람들 있잖아. 내가 몇 번 그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갔었잖아. 내가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들 뭔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던 거야. 다 무기가 있지 실제로. 무기가 실제로도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그들과 좀 동등한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 전역증이랑 뭐
뭐가 없으니까 막 나도 발버둥 쳤던 것 같아. 막 이것저것 안 봤던 영화도 막 보고 음악도 좀 듣고 모르겠어. 그런 시기가 엄청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막 그 동등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많이 덜어진 것 같기는 하거든. 요즘은. 맞아. 너가 글로도 말로도 얘기했었으니까 그건. 근데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요즘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그냥 그런 욕구를 계속 느낀다는 게 아 이거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되는 숙제인 건가? 내가 분명히 어떤 걸 이룬다고 해도 또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할 테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찬다고 해도 또 이미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 좀 무섭기도 그치. 하고. 그 무서움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영화 감독 중에 이제 거장들도 이제 영화를 찍으러 가는 길에 되게 큰 공포심을 느낀대. 왜 무서움을 느끼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엔 이미 최고의 장면들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이게 오롯이 이 세트장에서 아. 안 담길까봐 그게 무서운 거래. 그런 뭐 공포감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 내가 이거를 사실 이 조르주 페렉이 뭔 사람인지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 조르주 페렉 뭔 사람인지? 막 뭔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냥 읽다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어려웠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려웠고 내가 그때도 너한테 뭐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조금 어려운 책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난 아직 그 사람들처럼 되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지. 저거 읽으면서. 너 읽다 말았어 아니면 다 읽었어? 다 읽긴 했지. 근데 저걸 계기로 요런 비슷한 류의 책들을 막 찾아봤었어. 누군진 기억 안 나는데 영화 감독인데 그 시간의 각인 그 쓴 사람이 있었는데 타르프스키. 맞아. 타르코프스키. 근데 이제 그 사람 막 이제 영화도 막 조금 막 보려고 했는데 그거 영화 진짜 개어려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뭐 시간의 각인 그 책은 그냥 뭐 책이라서 읽기는 했는데 내가 사실 이게 첫 번째 스타트였어. 그 뭔가 예술적인 그런 컨텐츠 그런 것들이 너가 준 조르주 페렉 저거 읽고 뭔가 좀 다른 것들도 한번 탐닉을 해볼까 해서 막 저런 책 빌리고 뭐 좀 철학 책들 그 예술 영화들 막 그런 것들 좀 접해 보면서 사실 그런 걸 접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더 커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나는 보고 무조건 이제 네이버 블로그 해설 딱 그걸 느꼈으면 바랬거든. 내가 딱 보고 내가 스스로 이거다 이게 그치, 이런 건가 하고 블로그를 딱 했을 때 내 해석과 그 해석이 맞을 때 그 쾌감. 이거였구나. 역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게 맞았어 이건데 솔직히 보는 데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마 너가 내 작년 생일 때 아마 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너 군대에 있을 때. 근데 그때 이후로 막 좀 그런 예술 관련된 걸 읽어 보려고 하다가 좀 멀어졌지 다시. 지금은 그냥 이런 거 마션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같아. 너는 뭐 좀 독서나 그런 거 계속 하기는 해? 그 재난지원금 있잖아.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그 말고 뭐야 장병 병 자기개발비. 병 자기개발비로 12만 원을 맞아. 받아. 돈 주잖아. 그거로 이제 책 다 썼는데 뭐 이런 책 저런 책 샀는데 서양 복식사랑 그 섬유 지식 기초인가? 그냥 그 두 권만 좀 열심히 읽으려고 갖다 놓고 나머지 다 뺐어.
저런 류의 책들 있잖아. 일반적으로 잘 안 읽히는 책들. 그런 거 읽을 때 그런 걸 뭐 좀 찾아서 읽는 편이 아니면은 뭐 좀 어때? 사긴 많이 샀어. 드럽게 많이 샀는데 읽은 건 그렇게 몇 개 안 되는데. 뭐 예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집단 행동의 원리 뭐 그런 거나 뭐 사진의 이해, 소설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 몇 개 본 적은 있어. 좀 그것도 됐는데 너가 스스로 갈구해서 찾은 것들이잖아. 읽고 싶어서. 주변에서 추천을 받은 것들도 있고 나도 생각이 되게 깊다고 느낀 뭐 학자나 뭐 연구가들이 이제 저서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면은 뭐 예스24에 팔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뭐 보기도 하고. 보고 나서 좀 그런 게 있어? 고향감이라든지 성장했다 그런 느낌? 그치 확실히 있지. 뭐 사진의 이해라고 존 버거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왜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은 사진은 무언가를 담는다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를 프레임 밖으로 배제시킨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장 안에 이제 촬영한 그 사진사에 어떤 주관이 지극히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사진을 감상해야 한다. 뭐 그런 주제의 책인데 뭐 그것도 다 읽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계속 소설만 보는 듯. 소설 뭐 봤어요 요즘에? 소설 뭐 금각사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이제 보다 말다 내가 하나 진득하게 읽다가도 6권 병행해서 읽고 한 30페이지 보면 다른 거 읽고 싶다 덮어. 그러면 다른 거 열어서 10페이지 읽고 다른 거 읽고 싶다 거의 뭐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완독하지 못한 책이 지금 거의 20권. 근데 그 독서 방식이 맞는 사람도 있고 나도 약간 너랑 비슷하거든. 뭐 여러 개 동시에 펼쳐놓고. 그게 사실 독서 방식의 차이라고 말하기에는 난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하나씩 진득하게 읽어야지. 사실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올바르게 독서하고 있지 못하다. 반성해야 된다. 야 내가 내 6권을 읽는다 쳐. 근데 이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 내가 30페이지 읽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지나고 6주차 얘를 다시 폈을 때 첫 30페이지 읽었던 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을까? 책에 대한 이해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지. 그치. 사실 나 그래서 그냥 안 읽은 책들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20권이 쌓여 있는데 앞으로 몇십 권이 될 것 같아. 더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나는 최근에 들어서야 그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 알아? 그거가 막 90 몇 년도에 나온 건데 안 봐야지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걸 봤거든. 나 아직도 안 봤어. 뭐 안 봐도 되는 영화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영화를 본 게 소설을 먼저 읽었단 말이야. 와 이게 내가 보통 나도 책을 뭐 여러 권 이제 쌓아놓고 요거 읽었다가 저거 읽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만 내가 진짜 막 하루에 막 몇백 페이지 그냥 한 번에 다 읽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묘사랑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랑 그래서 소설이 이렇게 재밌으면은 영화는 얼마나 재밌을까 해가지고 내가 그 영화를 봤던 거거든. 근데 그게 막 상도 받았고 했어. 뭐 칸 영화제 막 그런 황금 종려상 뭐 이런 거 받았을 거야.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책만큼의 어떤 울림을 주지 못했던 거야 영화가. 물론 뭐 책에서 막 30페이지째 설명한 것을 한 컷으로 되게 짧게 표현한 것도 뭐 당연히 있고 물론 뭐 제약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못했을 것 같은데 소설에서 느꼈던 그런 긴박함이랑 그런 감정들이 영화 볼 때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그때 실망을 좀 많이 했었어. 근데 그게 너가 무의 상태에서 책을 봤을 때 딱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영화 볼 때는 너가 이미 어떤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서 그게 그치. 떨어졌던 거 아닌가? 그런 거 쓸 수도 있지. 물론 막 최근에 뭐 내용을 스토리 플러스 아예 모른 채로 봤던 영화들도 뭐 충격을 받긴 막 요즘에 막 그런 거 서브스턴스 막 그런 영화들 막 있으니까. 그러면 뭐 좀 돌려서 최근에 뭐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이런 거 있나? 영화관을 안 간지 나도 오래됐어. 음. 가장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아마 바튼 아카데미인가? 바튼 아카데미. 바튼 아카데미. 혹시 뭐 국제 아니 부산 그런 거에 내려가서 본 거야 아니면 아니네. 바튼 아카데미 보고 부산국제영화제를 갔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봤던 영화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재밌게 봤던 거. 이거 질문하고 싶어. 그런 예술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진짜 너무 재밌다 좋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있었어? 재미의 감정만 느끼려고 보러 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감정을 느끼려고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나는 부산국제영화제 뭐 국제영화제 갈 때 뭐 새로운 배움을 얻으려고 가는 영화에서 모르는 분야에서. 왜냐하면은 특히 국제영화제에서는 어떤 소수민족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제3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다뤄지거든. 뭐 이란 맞나? 거기서 축구는 여자는 절대 못 봐서. 그래? 이란은 축구장에 여자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해? 보러 못 가. 그래서 한 이란 여성이 남장을 하고 왜냐면 여자인데 너무 축구 팬인 거야. 그래서 그 경기를 보러 가고 홈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서 남장을 하고 어떻게 신분을 속여서 그 축구장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큐로 찍은 영화가 있어. 실화네? 실화.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이제 상업 영화랑은 결이 다르잖아. 그치.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있으면 좋다. 내가 이거는 약간 좀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가 보면은 여잔데 조금 이쁘고 몸매 좋으면은 딱 한 번 까면은 조회수 200만 몇백만 구독자 몇만 딱 이게 보이니까 이제 그 욕심을 넘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며칠간 영상 어떻게 짤지 구성하면서 애들한테 연락하면서 기획서 만들고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슴을 딱 까면서 딱 그걸 하니까 부러우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상황들이. 근데 그거를 어떤 양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 조회수 몇백만 이라는 그 숫자에만 집착하면은 뭐 비교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영상을 보는 그 조회수 하나하나에 담긴 어떤 질적인 무게와 1차원적인 만족감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조회수의 무게가 동등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더 빡치는 거는 그런 1차원적인 쾌락을 위한 영상을 나도 좀 많이 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 메타 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딱 내가 지금 인스타를 삭제했거든. 그게 너무 심해서. 너가 너무 많이 찾아봐서? 찾아보기도 미안합니다. 찾아보는 것도 보는 건데 보고 빡침과 좋음을 동시에 느끼는 내가 이제 빡치니까 예. 넘길 때 막 이래. 좋아요는 안 누르지만 조회수에는 일조를 하는 거지. 봐. 또 이제 그럼 이제
그 어떤 사람인지 들어가서 봐. 어. 이 영상 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딱 보면은 뭐 팔로워는 일단 기본 몇십만이야. 몇십만 돼 있고 막 릴스 조회수 200만, 300만 돼 있고.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관심도와 자본이 집중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도 이제 더 넘겨 봐. 이제 과거 영상들 이제 보면서 좋네. 그런 그 과정이 막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이 이제 화가 나면서 막 그래서 인스타 막 삭제하고 안 보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끝나기는 할까? 이게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면서 하는 것들이 유지가 될까? 라는 생각을 막 계속 하는 거지 요즘에도. 그러니까 거세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그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건 나는 의식적으로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 그렇지. 여성 BJ든 남성 BJ든 디지털 성상품화로 탄생한 그런 콘텐츠들을 그냥 우리가 계속 멀리 해야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그건 어디서든 계속 생겨나고 재생산이 될 거거든. 사실 눈을 닫고 귀를 막으면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니지 못하거든. 왜냐면 내 그냥 약간 허상에 내가 성적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잖아. 허상을 보면서. 그렇지. 진실이 아니긴 하지 그게. 난 요것도 좀 궁금했어. 조금 이제 이쁘고 가슴 까고 말 좀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몇십억씩 챙겨가는 행태를 만든 게 너무 억압된 그런 거 사회 시스템이 일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나는 종종 들기는 했었거든. 그럼 그걸 해방을 시켜버리면은 좋은 건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물론 어렵겠지만 국가적으로 좀 안전한 그런 성적인 컨텐츠를 이걸 포르노를 이제 민영화, 국유화 시키자. 포르노를 좀 국유화를 시키자라는 게 약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떠려나? 연애를 하게 되면은 성인 컨텐츠를 좀 안 보게 되지 않나요? 그치. 왜냐면 일단 1차적인 욕구가 좀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막 끌리지 않게 되거든. 그러니까 연애를 장려하는 거지. 국가적 차원에서 국지적으로 미팅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좀 동의한다. 아니 이게 미팅을 동의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연애 장려. 그래서 다 커플인 거야. 성인 컨텐츠 소비가 줄어들겠지. 근데 그거는 확실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난 이건 넘기고 뭐 열등감과 뭐 욕심, 결핍에 관하여서도 얘기했고 지금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피자를 시켰습니다. 아니, 너무 거의 배고파. 2시간 얘기하잖아. 거의 진짜 뭐 녹화 전까지 하면은. 그치. 제가 얘기를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예. 뭔 얘기할지 이제 생각도 안 나고 피자를 먹기로 피자밖에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나서. 저희는 오늘 외계인 피자에 4가지 맛 피자를 먹기로 했습니다. 야무지게 먹고 지금 배고파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마지막으로. 외계인 피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장염에서 막 탈출한 상태입니다. 장염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겠다. 근데 바로 이제 피자로.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성대하게 이제 성대하게 복귀 신고 복귀 파티 해야지. 그치. 그래서 다들 추운 날에 아직 추위가 그래도 강하니까 따뜻하게 지내시고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했던 대화들을 저도 복기를 이제 쉬면서 해봤는데 뭐 호균이는 모르겠지만 이제 영상 나가면 아시겠지만 저도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 저도 진짜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자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피자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